안녕하세요. 자판치는 여자 보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유튜브 댓글과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받아본 Q&A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 사적인 정보는 물론 웹소설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단 10분 안에 해드릴 테니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첫 번째, 제 꿈은 뭐냐, 제 이름은 뭐냐, 제 학교는 어디냐, 또 몇 살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영남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 20학번 21살 김보경입니다. 제가 쓰는 장르에 대해서도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로맨스 장르와 로맨스 판타지 장르를 주로 쓰고 있으니 그 작품들이 주가 되는 조아라나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글을 쓰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이걸 역량이라고도 하죠. 첫 번째는 자료 수집 능력이고, 두 번째는 기획력, 세 번째는 도전력과 수용력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수집 능력. 이 자료 조사 능력을 소설에 응용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총 4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스터디셀러에 올라가 있는 작품과 인기가 많은 작품을 분석합니다.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장르가 뭔지 알고 그걸 분석해서 내 작품에 사용해야 독자들이 내 작품을 많이 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웹소설 종사자들이 올려놓은 글을 확인해라. 글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주로 유튜브에서 빵무늬 작가님과 오동기 작가님, 복나는 편집장님의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럼 자료 소집 능력을 활용한 글쓰기 세 번째,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어 리스트를 쓰세요. 제가 이걸 또 4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선 책을 선정하세요. 읽고 싶었던 책, 베스트셀러, 현재 뜨고 있는 웹소설 작품들. 사실 단어 리스트를 만드는 거라 어떤 것을 고르셔도 무방해요. 저는 로맨스 장르를 처음 썼을 때 이희주 작가님의 환상통이라는 작품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환상통은 한 아이돌을 사랑한 팬의 입장에서 쓴 소설이에요. 이렇게 책을 고르면 책을 한번 읽습니다. 읽으면서 인상 깊었거나 담고 싶었던 문체가 있으면 밑줄을 그어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책을 한번 더 읽으면서 몰랐던 단어들을 휴대폰에 메모하거나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후 한글발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글에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 소지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작품 등장인물에 관해 자세한 자료를 수집해야 좀 더 실감나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등장인물이 가질 특징과 구상 내용을 선정합니다. 제가 구상했던 인물 중에 한 아이돌을 지독히도 사랑했던 사생팬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 사생팬은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2월 17일 동안 작성한 단편소설 너는 나의 시리즈에 나온 실제 캐릭터입니다. 이걸 예시로 들면서 설명해볼게요. 저는 그 당시 이 사생팬이 자신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가수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등장인물과 구상 내용을 선정한 뒤 유튜브나 블로그 등 가리지 않고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이거는 2020년 2월 20일 당시 작품 후기에 작성된 참고 자료들이에요. 정말 많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조사한 후에는 중점에 둘 영화 명대사, 책에 특정한 문장을 선정합니다. 당시 저는 심리 묘사를 위해 조커라는 영화를 봤고 유튜브에 올라온 작품 해석 영상을 보던 중 운 좋게도 조커라는 영화의 대본 소사 중 좋은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영화 대본 소사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은 분열되었다. 꿈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며 망상 속에 미끄러져 들어간다. 라는 문장입니다. 당시 영화에선 빈부격차를 기준으로 이 문장을 만들었지만 저는 애정 결핍으로 주제를 바꿔 제 글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본 후 꿈이라는 중요한 소재도 글에 사용할 수 있었죠. 자료 수집 능력 다음으로는 기획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력을 글을 쓸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바로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플롯을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올해 8월부터 연재할 소설에 나올 등장인물과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소설의 장르와 로그라인, 소재, 그리고 줄거리를 구상합니다. 로그라인은 이야기의 방향을 설정하는 한 문장이죠. 제가 올해 8월에 연재할 작품은 그곳에 네가 있었다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장르는 서스펜서, 스릴러, 미스터리, 로맨스 모두가 들어가 있고 로고 라인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연쇄살인범은 7년을 같이 일한 동료였다. 소재, 즉 제가 이 글을 쓸 때 중점으로 여겼던 키워드는 우정, 두뇌 싸움, 신입싸움, 그리고 수사국이에요. 수사국 K를 중점으로 모든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의 특징과 시점 등 각 세부사항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올 인물은 박현우라는 수사관입니다. 서울 제2지부 제1부서의 팀장으로 20대 중후반의 남자입니다. 박현우는 팀장인 만큼 팀원들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뛰어나고 다른 부서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잘 알아챕니다. 현우는 첫 시즌에 화자로 등장해 이 소설에서 7년 전 벌어졌던 연쇄살인 사건을 대략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등장인물을 쓸 때 추측이 될 수 있는 명언이나 명대사로 설정을 하는데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은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카를 힐티가 말한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부터 생기는 것이다 입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의 특징을 상세히 정했으면 작품에 대한 설정도 정해야겠죠? 6시즌으로 대략 60회 정도 계획 중인 이 작품은 시즌마다 화자가 바뀝니다. 연쇄살인마이자 수사국의 일원인 정용준이 주인공이고 수사국 K의 서울 제2지부와 부산지부에서 대부분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력이란 역량을 사용하셔서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설정을 작품이 시작하기 전에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료를 조사하여 플롯을 작성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200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구매하여 봤고 2013년 김영하 작가가 출간한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작품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무엇이 사이코패스를 만드는가? 라는 다큐멘터리도 봤고요. 이렇게 영화와 책 등의 자료를 보면서 글을 쓸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날짜를 설정합니다. 달력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부분을 쓸 건지 기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달력은 2020년 7월과 8월 중 제 소설의 마감 날짜입니다. 세 번째 역량은 도정력과 수용력입니다. 소설을 쓰는데 수용력을 어떻게 사용하냐? 바로 소설을 작성한 후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또 친절히 4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초고를 작성한 후 주변 지인에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맞춤법 검사는 해야겠죠? 사이트 링크를 주셔도 되고 파일로 첨부해도 보내도 되고 글을 캡처해서 보내도 됩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물론 지인뿐만 아니라 내 글을 보고 싶다는 사람 전부에게 보여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소설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경과 주인공의 감정이 잘 맞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장면이 변환되고 중복되는 단어가 많다는 피드백을 카톡으로 받았고 메일로는 대화의 비중이 적다는 피드백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는 이 피드백 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태고하면 됩니다. 피드백 받은 양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겠죠? 피드백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단어 중복이 많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한 부분은 단어를 변경하고 또 다른 부분을 문장을 아예 새로 작성했지만 나머지 한 부분은 그냥 놔뒀죠? 이렇게 태고를 한 후에는 또다시 피드백을 받는 방법과 글을 게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주로 피드백을 다시 받곤 합니다. 도전력 부분은 간단하지만 어려운 거죠. 닮고 싶은 작가님께 직접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께 메일을 보냈고 헤르만 헤세의 작품과 나태주 시인의 책을 읽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후 단어 리스트로 정리했죠. 제가 웹소설 작가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변에선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만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페트로스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다. 비록 그 꿈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 끝이 절망일지라도 도전하는 삶은 가치 있고 그런 만큼 아름답다. 이때까지 영남대학교 20학번 문해생명과학과 김보경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